자, 412번 그림 안 그릴게요. 그림 안 그리고 일단 412번 일단 fx랑 gx랑 hx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문제에서 한번 보면 최고차항 계수는 부호는 같은데 절대값만 다르다고 나왔고요. f라는 그래프 그릴 수 있는지 보니까 그래프 보세요. f하고 x축과의 근점이 뭐라고 나와요? 1하고 3 이렇게 나오죠. 얘를 내가 1하고 3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K는 양수라는 가정하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G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G는 두근이 뭐예요?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근데 최고차항의 부호가 어때요?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3이니까 G를 이렇게 잡아주면 끝입니다. H는요? 3하고 4가 근이에요. H는 3하고 4가 근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끝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F, G, H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쪽을 K로 나눠버리고 근의 합을 구하면 끝입니다. 그차가 방식의 근각이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냥 식을 세우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 이거 412번이죠. 자, 412번 넘어가고 422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422번 갈게요. 자, 볼까요? 자, 일단 내가 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 한번 천천히 끄집어내볼게요. 천천히. 자, 그럼 내가 fx라는 식을 한번 끄집어내보려고 보면 fx는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fx 어떻게 써야 돼요?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fx를 일단 이렇게 써주면 fx 끝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gx 한번 써볼까요? gx. 자, gx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냥 직선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알파, 0을 지나고 있죠? 맞나요? 그러면 m 잡고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지금 우리가 활용하지 않은 건 이 감마라는 거 활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감마가 뭐냐면 f하고 g의 교점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근데 f하고 g의 교점은 이 감마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알파 또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식을 세워주시면 fx와 gx의 교점, 즉 요놈의 그 근이 알파랑 감마 이렇게 찍혀서 이게 차이함수 형태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때 fx-gx라는 형태가 최고차항 계수는 몇인 2차 함수. 여기가 2차고 여기는 1차가,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기술 그대로 따라오겠죠? 2 따라오고요. 알파, 감마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f에 대한 식, g에 대한 식, 더 나아가서 f하고 g에 대한 교점, f하고 g에 대한 식 여기까지 세 가지 형태를 다 쓸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일단 요놈을 뭐 1번, 요놈을 2번, 요놈을 3번 이라고 해서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뭐 감마 마이너스 알파 여러 가지 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식 형태를 활용해서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갈게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알고 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조금 활용하고자 여기다가 베타라는 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f 베타 마이너스 g 베타라는 애가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일단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6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나요? 몰라요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 빼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2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F 베타 알고 있을까요? 0. 베타 대입하면 0이니까. G 베타 알고 있을까요? 봤더니 G 베타는 여기다가 베타 대입해야 되죠. 그럼 베타 대입해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니까 6m 이렇게 나오는 거 따라오세요. 즉 0 마이너스 6m이 2 곱하기 6 곱하기 2라고 해서 24다라는 이런 식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m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내가 이 알파하고 베타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지금 g 마이너스 있는 4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알파 값이 나오겠죠? 이제 g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인데 얘가 4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베타도 나오고 감마도 나오겠죠? 그럼 알파, 베타, 감마 값 다 나왔으니까 이제 답은 G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 안 하는 게 뭐냐면 각각의 교점들을 다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아마 요거를 안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해됩니까? F하고 G에 대한 교점 저기까지를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429번 갑시다. 429번. 혹시 기억님 이거 단가요? 예. 모의고사. 네? 안 듣고 왔는데? 아니 필요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429번의 니은 문제 보면 fx라는 그래프랑 y는 x 플러스 a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a의 범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갑니다. 일단 f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y는 2x 더하기 2라는 그래프를 요 범위랑 요 범위를 그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데를 그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이것보다 작은 거 일단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1 대입하니까 1,4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색깔이 이렇게 경우가 있으니까 색칠해서 1,4라고 해서 이렇게 범위가 나와요. 이게 일단 이 위쪽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아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아래 그래프는 이렇게 여기 대칭축 표현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잡혀서 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찍으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어딘가 있으면 1이라는 건 여기 높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등호는 여기에는 찍혀있고 여기는 안 찍혀있습니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요. 1 대입하시면 1, 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체한 게 fx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체합니다. 그 합체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 똑같이 겹치고 똑같이 겹치니까 여기 색칠되면서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잡히는 게 fx가 되는 거예요. 여기 꼭 지점까지 찍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요. 여기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얘가 fx라고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fx 그려주고요. 이제는 y는 x 플러스 a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려줘야 된다는 건데 얘는 기울기가 1이고 a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걸 그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 1인 걸 그릴 때는 요놈의 기울기가 2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기울기 더 가파르게 그려야 돼요? 완만하게 그려야 돼요? 완만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완만하게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 완만하게 하나 그렸습니다. A 값이 변화에 따라서 A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겠죠? 지금은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 맞나요? 올라가면 몇 점에서 만나요? 2점 언제? 접할 때. 정답.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3점에서 만날 때는 접하는 것보다는 즉 판별식이 어릴 때 기점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이 위에는 계속 3점이죠? 언제까지? 저 점 쓸 때까지. 이거보다 아래가 3점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접할 때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지날 때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y는 x 플러스 a라는 놈과 요 2차 함수 요게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넘겨주셔서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0을 써주시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 직선이 y는 x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나와요. 따라올까요? 그 다음엔 요 점을 지날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y는 x 플러스 a 어딨어? 네 여기 얘가 저걸 지날 때 그럼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따라와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a의 범위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가 일단 니은의 답이 된다.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지금? 안 해주셔도 디귿 괜찮아요? 그림을 다시 그리면 그림 다시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풀기가 쉬워. 자, 넘어가서 434번 갑니다. 434번. 양수 A 이차함수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x 마이너스 b가 x는 x는 된다.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의 최소값. 풀이 없는데.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가를 보면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요 놈이 x축과 만나는 요 놈에 대해서 판별식 경우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일단 괜찮나요? 문제가 달라요? 문제 아닌데. 4, 3, 4 이 문제 아니에요? 혹시 딴짓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여기 볼게요. 그러면 판별식은 여기다를 써주면 되니까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는 0이다라고 해서 일단 식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fx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니까 그래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 그립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고 대칭축 표현하니까 대칭축이 2분의 a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으면 a는 여기에 있는 이 문제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범위가 딱 정확하게 나오는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언제가 최소예요?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45구나. 즉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5다라는 요 식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두 개 연립하면 ab값 나온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ab값 보여주시면 끝.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434번입니다. 넘어가서 440번 갈게요. 자, 440번 말고 450번 먼저 갔다가 44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0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P, A, B 여기서부터 평행한 직선을 그려 여기는 Q PQ의 최소값 자, 봅시다. 그럼 일단 문제는
PQ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고 막 이렇게 막 P를 이동시켜가면 언제가 최소인지가 이게 자취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취가 보이지 않으면 10으로밖에 못 푼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이번 내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최대 최소라고 나오면 얘를 내가 시계 형태로 바꿔서 2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할까? 2차식으로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주어진 예를 2차식으로 천천히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갑니다. 여기를 A, B라고 하기보다는 A, A제곱 더하기 3 한 문자로 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문제에서 P하고 Q가 X축과 평행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Q의 Y좌표가 A제곱 더하기 3이라고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 X좌표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놈의 Y좌표가 A제곱 더하기 3이니까 X좌표는 1이 넘어가서 A제곱 더하기 2라고 해서 요놈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PQ의 길이 어떻게 보여요? PQ의 길이는 X좌표에서 X좌표를 빼버린 즉 A제곱 더하기 2에서 A를 빼버린 이런 형태의 2차식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취 형태로 보는 게 아니라 2차식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좌표 설정을 통해서 넓이를 구했듯이 좌표 설정을 통해서 소분까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맨날 하셔야 돼요. 좌표 설정.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끝! 요놈의 초소값은 A가 대칭 2분의 1일 때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A가 2분의 1일 때 초소값 구할 수 있고 A가 2분의 1이면 B값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450번입니다. 태연아 네. 동아리 때문에 뭐가 더 늦었어요? 저 무슨 재무제표랑 재무제표요? 환율 게임 그런 거 만든다고 남겨서 그니까 그 골라볼 애이 네? 안 들리고요? 자, 얘들아 이 문제 여기 선생님이 봤을 때 2스텝에서 439랑 440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조금 제일 헤매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439, 440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가나 일단 이 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유리막 가가 의미하는 게 뭐죠? 오케이, 축을 줬다.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대칭 축을 줬다. 대칭 축이라는 게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이 일단 x는 1이라고 축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를 보면은 절대값 FE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냐면 FE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거를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 다는 최소값이 나왔으니까 fx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가를 보는 순간 축을 줬다 읽어주셔야 되고 절대값을 보는 순간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체크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은 그래프로 처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일단 축이 1이라고 줬는데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빡치는 거예요. 1차 빡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눠주셔야 돼요.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인 경우와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은 1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축은 1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일단 다는 최고차항에 부호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처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위치가 정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언제가 최소인지가 나와버리죠. 다를 처리할 때는 최고차항의 부호를 알아야 된다. 이거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나가 제일 중요해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마이너스 1과 1하고 3의 위치가 같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3이 여기 어딘가 높이가 똑같은 이런 중에 3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면 3의 높이가 똑같이 여기 어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FE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같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일단 2라는 놈의 위치를 찍어보면 2라는 거는 여기 어딘가 2라는 애가 있을 것 같아요. 3번은 아래쪽에. 여기도 2라는 놈은 여기에 2라는 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F-1이랑 절대값을 더해서 0이 나왔대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양수란 얘기일까요? 음수란 얘기일까요? 음수란 얘기예요. 이거는 절대값이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그럼 얘가 음수란 얘기는 뭐냐면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다. 일단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F-1이 음수란 얘기는 x축이라는 게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때 x축이 -1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x축이 잡혀야 돼요.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F-1의 값과 F의 절대값이 의미하는 건 2라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접어 올린 거죠. 그럼 이걸 접어 올리면 저기 위에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에 대한 함수값과 요만큼에 대한 함수값을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더해서 0이 나오려면 마이너스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여기 2가 찍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탈락을 해요.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요걸 이렇게 탈락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F-1이 음수란 얘기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X축이 이거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X축이 막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X축이 막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올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X축의 위치를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더해서 0이 되게끔 X축의 위치를 설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X축을 이렇게 한번 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럼 -1에 대한 함수값과 2라는 값을 접어 올려버리면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럼 이 두 개 더해서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냐면 이만큼이 더 길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X축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F-1이란 값과 F2라는 값을 접어 올려야 되는데 이미 양수니까 요 값이죠. 그럼 요거랑 충분히 더해서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축의 위치는 여기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축의 위치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축 위치 확정.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2라는 값은 X축보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러니까 F는 양수라는 얘기예요? 어디서라는 얘기예요?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F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절대값이 벗겨져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저 나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F-1 더하기 F는 0이다. 이게 나가 의미하는 형태가 된 거고. 자, 이제 다 갑니다. -2부터 2까지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2는 여기 어딘가 있고 -2부터 2까지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서 최소값은 -2일 때가 되는 거죠. 즉, 다가 의미하는 건 F-2가 -20이다. 이걸 나하고 다를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fx는 최고차 함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축은 1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b 잡아주시고 연립해가지고 a, b가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얘가 정석적으로 푼 거예요, 여러분들. 정석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 끝났네요. 지금 몇 분인가요? 8시 8분이요?